하버드 공개강의 연구회는 하버드 공개강의를 연구 및 전파하는 전문협력기구다. 주로 하버드 공개강의의 핵심 내용을 선별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하버드 공개강의 연구회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충분히 이용할 줄 알면 이미 훌륭한 협상가이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느라 진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상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규명하는 일이 아니다. 협상가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윈윈이다. 협상은 언제 어디서나 늘 존재한다.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과 대치이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은 협상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과 다름없다. 설득의 고수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말재주를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적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본 요소다. 협상은 서로의 진짜 요구사항, 즉 목적을 이해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지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말싸움이 아니다. 협상가는 나와 상대방은 모두 원하는 것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어야 한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협상에는 반드시 적당한 양보가 필요하다. 나만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면 협상의 기회조차 잃게 된다. 거절은 협상의 새로운 시작이자 방향이다. 협상 전문가는 각종 조건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의 협상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가장 피해야 할 요소로 감성을 뽑는다. 객관적 기준은 의견 충돌을 없애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파트너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을 말한다. 자신과 상대방의 파트너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를 통해 언제 불리한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표현 방식이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 오로지 정보만 바라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표면적인 말 속에 잠재된 혹은 앞뒤 정보 사이에 숨은 정보를 식별하려고 노력하자. 협상가라면 입장을 바꾸어 사고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상대방의 패를 먼저 아는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협상가들은 원하는 가격이나 바라는 조건을 먼저 공개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가격과 조건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대방이 격앙되다 못해 심지어 성질을 부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침묵하는 편이 제일 좋다. 침묵의 목적은 당연히 현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갈등을 해소해서 계속 협상하기 위함이다. 적시적기의 침묵은 참을성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한 상대방을 올가맬 수 있다. 지혜의 게임인 협상은 단순하게 말 공세를 퍼붓거나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승리를 거머쥘 수 없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러면 표정과 자세만 보고도 상대방의 심리적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 준비는 사기당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언제나 정보가 부족한 쪽이 당하기 마련이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냉정하게 분석해서 허점을 노린 협상안을 제안하자. 현상에 가려진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 이익을 여러 개로 나누고 하나씩 건네자. 그러면 한꺼번에 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손실은 최대한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번에 줘야 한다. 고통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진짜 원하는 정도보다 더 크게 말하라. 상대방은 거절하더라도 양보할 의무가 생겼다고 여길 것이다. 이때 두 번째 협상안을 제시하라. 첫 번째 제안이 거대했다면
두 번째 제안은 진짜 크기와 상관없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협상안이 첫 번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먼저 작은 합의를 도출해서 분위기를 좋게 한 후에 또 다른 합의를 향해 가면 된다. 작든 크든 일단 합의하면 합작 관계가 만들어진다.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라. 당신의 요구사항이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 없는 위험 요소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은 당신의 협상안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 비용이 문제인 경우에는 유리한 참고사항까지 함께 제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도록 하자.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동시에 매우 성실하게 분석해서 활용 방법을 연구해야 협상을 장악할 수 있다. 비즈니스 협상은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협상안을 제시했으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 설명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성공의 청사진을 그려주거나 직접 그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협상할 때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를 무너뜨리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정곡을 찔러야 한다. 협상의 성공과 실패는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결정된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희로애락을 드러내지 않는다. 협상 중에 일어나는 심리 활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알고 싶다면 그의 행동을 근거로 추측해야 한다. 비즈니스 협상에서는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심리를 잘 알고 다루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사람만이 탁월한 협상 기술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하는 방식에 따라 협상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협상 중에 오가는 말은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충분히 이용할 줄 알면 이미 훌륭한 협상가이다. 협상을 잘하려면 개인 감정을 누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서 입장차가 개인의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기초로 타인을 해석하곤 한다. 주관적인 감정을 버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협상, 생각, 가치관 등을 파악하자. 상대방에게 분노, 슬픔, 원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보이면 아예 배출하도록 유도하자.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히 쏟아내기만 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갈등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발생한다.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 인식인 셈이다. 열세라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존중한다는 의미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적당히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자. 문제가 있으면 정중한 태도와 정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협상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사과는 저비용 고수익을 실현하는 최고의 투자다. 갈등이 생기면 논쟁이나 감정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로 해결하라. 협상가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고 남들과 다른 기질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원래 낯설고 구체화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반감을 보인다. 발언할 때는 반드시 힘있는 목소리로 늘어지지 않게 핵심을 찔러 이야기하자. 리더십 있는 사람은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유머로 사람을 대한다. 유머는 협상 테이블에서 큰 역할을 한다. 협상이 전쟁으로 확대되기 직전 당신의 미소는 모두를 구할 수 있다. 협상 중에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모든 언행에 끝까지 책임지자.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이에 맞서 입과 혀를 놀려봤자 백해무익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양보하게 만드는 거다. 급한 쪽이 양보하게 되어 있다. 협상의 최종 목적은 윈윈이다.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일이라면 협상할 필요도 없다. 거절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유로 들어 두말 못하게 해야 한다. 베테랑 협상가는 절대 먼저 절충하지 않는다. 절충하기 전에 모든 흥정의 수단과 기회를 이용하자. 절충은 최후의 수단이다.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정도로 양보한다. 당신이 먼저 양보하면 상대방은 자기도 무언가 양보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경험이 많은 협상가는 언제나 기대보다 높은 가격 혹은 조건을 제시한다. 확실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제일 좋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협상하면서 조금만 양보해줘도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느낄 것이다. 협상에서 양측은 지혜와 전략뿐 아니라 인내심도 겨뤄야 한다. 자신의 장단점, 유불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다.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는 긴장을 완화하고 두뇌 회전을 빠르게 만들어준다. 또 애쓰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커진다. 양보할 때는 폭을 작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하자. 솔직 담백한 태도로 가진 패를 전부 보여줘서는 안 된다. 미리 최저가를 정한 후 완만하고 섬세하게 어떠한 규칙도 없이 가격을 조절하자. 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게 양자택일을 유도해서 협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배달해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들고 가시겠어요? 라고 질문하면 상당수의 손님은 그냥 가지고 갈게요. 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뒤에 나오는 조건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압박할 때는 그가 이전에 한 말이나 약속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어 반격에 더 힘이 생긴다. 협상가는 상대방의 최저선이 무엇인지 탐색해서 상대가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치나 논리보다 기세가 더 중요하다. 당신이 던진 메시지가 상대방의 인정과 동의를 얻으면 협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느라 진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상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규명하는 일이 아니다. 협상가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윈윈이다. 협상 중에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대면하면 핑계를 대도 무방하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처럼 제3자 혹은 무대 뒤에 누군가를 만들어서 더욱 순발력 있게 대처하자. 상대방의 의도를 전부 이해한 후에 입을 열어도 늦지 않다.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모두 평등하므로 반드시 예의를 갖춰 대하고 공정하게 협상해야 한다. 협상가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적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